2015년 6월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장례식장. 장남 로버트를 잃은 어머니 알메다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에요? 43년간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보낸 지 단 2년 만에 아들마저 하늘로 먼저 보내 큰 상심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다가온 한 남자. 알메다 씨, 상심이 많이 크시겠지만 Don't cry, do. 며느리 리사의 지인으로 장례식에 참석한 게리. 또 게리야? 오늘 게리 특집이에요. 이 사람 버터워스는 아니죠?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게리는 알메다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알메다 역시 훈훈하고 자상한 게리에게 한눈에 반해 서로가 서로의 운명임을 직감합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18세와 71세. 나이 차이만 무려 53살. 아, 나이가 뭐 어때? 자기들이 좋다는데 뭐. 알메다와 게리는 장장 3개월간 가슴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게리가 누나, 나 누나네 시어머니랑 다리 좀 놔줘, 제발. 라며 알메다의 며느리 리사를 통해 식사 자리를 마련.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급속도로 서로에게 빠져들어 2주 만에 연인으로 발전. 정말 소울메이트였는지 노래면 노래, 영화면 영화 모든 취향이 다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아니, 저 정도 나이 차면은 아는 노래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이 러브 스토리가 알려지고 각종 방송과 언론들이 이 53살차 커플에 주목하면서요. 에이, 남자가 돈 보고 만났네. 남자가 할머니 장례식만 기다리는 거 아니요? 라며 각국에서 두 사람을 향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있어서 행복해요. 그거면 됐죠. 그리고 만난 지 단 3주 만에 당당하게 결혼 소식을 발표. 초고속 웨딩 마치까지 올린 두 사람. 그리고 이 두 부부는 보란 듯이 너튜브 채널을 개설. 두 사람의 일상생활을 차곡차곡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정한 커플 같아. 이 모습만 봐도, 그죠? 그러네. 너무 다정하죠? 이렇게 꿀이 뚝뚝 떨어지는 두 사람의 모습에 이제야 이 두 부부를 응원한다는 네티즌들. 연하 남편 게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과 나이는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전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5위 공개합니다. 남편과 그의 아내들. 아이고. 여보, 오늘은 내 방에서 잘 거죠? 치? 그럼 여보, 내일은 나랑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한 남자와 두 아내. 미국 유타주에 사는 43세 조 나거에겐 비키와 발레리라는 두 명의 부인과 앤 또 한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비키와 발레리는 피를 나눈 쌍둥이 자매. 나 아까 사진 보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똑같아서 둘이 자매인 거예요? 아, 근데 왜 똑같은 옷까지 입으셔가지고 정말 너무 비슷해 보이네. 게다가 또 다른 부인 알리나 역시 이 쌍둥이 부인들과 친척 사이. 저 여자 집안에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 예. 이건 진짜 무슨 뭐 막장 드라마 사쿠라 신조가 생각나는 집안인데요, 약간? 아, 그 이름이 나오는군요. 나오겠죠. 오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네, 사쿠라 신조. 자, 이들의 기막힌 환장 로맨스의 시작. 1987년 18살 청년이던 조는 한 동네에 살던 비키와 그녀의 사촌 알리나. 두 여성에게 동시에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급기야 3년 뒤인 1990년엔 공동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 조를 사이좋게 공유했습니다.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이 이중 결혼이 안 될 텐데?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유타주는 이중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요? 하지만 법이 금지하든 세상이 비난하든 이 세 명의 환장 부부는 결혼 생활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10년이 흐른 2000년 비키의 쌍둥이 자매인 발레리가 알코올 중독자인 남편과 이혼한 뒤 조의 집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벌써 불안해지지요? 왜 거기서 머무냐고. 아, 진짜. 마음이 아프잖아. 머물 데가 없어. 언니네 집에 머물러야죠. 조, 이런 상냥한 사람. 당신을 만나려고 내가 이혼을 했나 봐요. 결국 처제 발레리와 형부 조는 또 딴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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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자매끼리 머리 뜯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저거 되게 싫어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자매들 할아버지가 보셨으면 다 자기 손녀 셋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네. 어이가 없지 좀. 이 네 명의 충격적인 삼중 결혼이 가능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모 종교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변의 시선이 정말 따갑다 못해 아플 지경이었지만요. 어느덧 18년째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하는군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4위 공개합니다. 경찰과 죄수의 잘못된 만남.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2017년 10월 신주쿠 경찰서. 아 이거 놔요. 아 내가 앉는다잖아. 내가 막. 자, 32살 야쿠자 B씨. 그는 조직폭력배 간의 권력 다툼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저 꽃미남은 누구야? 23 경시청 소속 A씨는 경찰서에서 야쿠자 B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맙니다. 그는 오똑한 콧날, 앵두 같은 입술, 우윳빛 피부까지 도저히 야쿠자라고 믿기 힘든 꽃미남이었기 때문이죠. 그에게 반한 여경 A씨는 그때부터 사랑의 총알, 아니 사식을 마구마구 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자, 이렇게 오고 가는 사식 속에 사랑의 꽃을 피웠고요. 야쿠자 B씨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에도 사건 진술을 이유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국 애인 사이로 발전한 두 사람. 이건 영화네. 영화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약속. 박신양 씨가 조폭이었고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그런데 사귄 지 한 달째 되던 때 남자의 조직원이 폭력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때 용의자로 B씨가 지목된 상황. 혹시 내가 수사 대상이야? 경찰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그게 나도 잘은 몰라. 내가 잡히면 우리 관계까지 밝혀져. 그렇게 되면 나만 위험해? 자기도 위험해. 결국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걱정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경찰들의 수사 일지까지 빼내 남자 친구이자 조직폭력배인 B씨에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 돈 좀 줘. 내가 지금 일을 못하잖아. 내가 잘못되면 자기는 좋겠어? 자, 남자친구 B씨가 점점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여자친구를 정말 사랑을 했겠지만은 나중에 좀 약간 이용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바라보는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지금 호텔로 들어갔다. 뒷문까지 다 막아! 바로 잠복 수사 중인 형사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도를 넘은 관계는 발각됐고요. 폭력 조직에 수사 정보를 넘긴 건 살인행위다.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며 큰 질타를 받게 됐고요. 여경 A는 징계 처분 뒤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다음 기사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잘못된 만남이 부른 범죄입니다. 자, 2008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마약 거래 혐의로 체포된 로이 쿠이겐달. 그리고 그가 선임한 변호사 에이미 맥티어. 둘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그게 마약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건 알아요. 바로 당신이 아름답다는 거? 장난치지 말고요. 정말 마약인지 몰랐어요? 정말 내 마음도 모르겠어요? 둘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변호이니까 또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쿠이겐달은 결백합니다. 결백하다고요. 하지만 맥티어의 이런 열렬한 변호에도 불구하고 쿠이 켄달은 징역 9년형을 선고. 그리고 맥티어는 옥살이를 하는 남자친구 쿠이 켄달을 매일매일 그리워했죠. 사랑의 열병을 앓던 둘은 결국 감옥 탈출 계획을 세웠고요. 아이고야. 그리고 2011년 7월 여자친구 맥티어의 도움 아래 쿠이 켄달의 탈옥은 대성공. 자, 탈출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쿠이 켄달이 있던 교도소 교도관들의 증언으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기관 교정센터를 죄수들이 자유롭게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경비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하네요. 그 연인이 이제 변호사니까 허점을 좀 그럼. 파악을 했겠죠. 그렇죠. 뭐 접견을 자주 다니고 그쵸.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교도관들은 쿠이 켄달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 그리고 탈옥한 지 하루 만에 오클라호마의 한 식당에서 맥티어와 쿠이 켄달 커플은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자기는 내가 탈옥한 거 몰랐다고 해. 어?
남자친구는 변호사인 여자친구의 죄를 숨겨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겠죠. 빼도 박도 못할 정말 어이없는 증거가 발각. 바로 변호사 여자친구 맥티어의 SNS. 그놈의 SNS가 문제예요. 아, 저 와중에 SNS를 왜 하고 앉았는 거야, 도대체? 네, 그러니까요. 아, 참. 결국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남자친구. 자, 그리고 맥티어는 수감자 탈출을 돕고 은닉한 중범죄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는 듯 했지만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자, 여자친구 맥티어는 쿠이 켄달과 결혼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호소를 했고요. 결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법원 제리베스 판사는 이들에게 결혼 증명서를 내주는 것에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식구 12위를 공개. 아들 허락이 필요한 사람. 지난 2006년 영국 남부 서식스주에 살던 46살의 메릴린 버티기그. 그녀는 7남매를 둔 가정적인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척추 측만증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잠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6살 아들 마크가 집에 자신의 절친 윌리엄 스미스를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윌리엄이에요. 이 만남이 이 둘의 관계를 소용돌이치게 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당시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사이가 무척 좋지 않았던 상황. 그런 그녀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등장한 아들 친구 윌리엄. 초콜릿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습니다. 제 별명이 요생남이거든요.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세요. 자, 이렇게 윌리엄은 친구의 엄마인 메릴린을 살뜰히 챙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들 친구 윌리엄을 기다리게 된 그녀. 하지만 아들의 친구, 게다가 미성년자에게 30살의 나이 차이까지. 그래서 메릴린은 애써 자신의 마음을 외면했는데요. 되레 아들 친구 윌리엄은 사랑 앞에선 직진밖에 모르는 남자였던 겁니다. 메릴린, 나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을게요. 당신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결국 이 두 사람은 연인 사이로 발전. 이듬해 2007년 메릴린은 남편 게리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그 누구보다 반대한 1인이 당연히 있었겠죠. 아들이겠지 뭐. 누구겠습니까? 네. 하루아침에 친구를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 아들 마크. 아유, 안 때렸으면 다행이지. 자, 충격에 휩싸인 아들은요. 엄마,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소아성애자야? 어떻게 내 친구를 만날 수 있어? 자,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 윌리엄의 입장까지 난처해졌는데요. 아들 친구를? 아, 거치 30살이나 차이 나는데? 저 남자아이도 크면 어린애들 만나고 싶을걸? 이라는 주위의 반응이 무수히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결국 숱한 비난과 장애물을 넘어서고 3년간의 열애 끝에 2009년 4월 결혼식과 함께 몰디브로 행복한 신혼여행까지 떠났다고 합니다. 오, 자, 친구 엄마를 사랑한 윌리엄. 그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가 소울메이트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사랑을 했다. 글로벌 막장 커플 19, 11위 공개합니다. 칠레, 941생 러브. 지난 2010년 10월 칠레 북부 코피아포 산호세 광산에서 무려 69일간 지하 약 700m가 넘는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가 무사히 살아 돌아와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50세 광부 요니 바리오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저거 기억나.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 돌아왔는데 왜요? 아니, 목숨을 구했는데 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 때문이었죠. 허허. 2010년 8월 산호세 광산이 매몰됐다는 뉴스로 칠레 전역이 떠들썩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광부 요니바리오스의 부인 살리나스는 다급하게 광산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서 큰 충격에 빠진 듯한 한 여자. 이 여인의 정체 바로 요니의 숨겨둔 애인 발렌수엘라였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안 걸렸었을 사건이네, 그러면.
자신의 남편 또 애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구조 현장으로 달려온 두 여자. 그런데 심지어 애인 발렌수엘라는 요니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헐.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결혼 생활 15년 차거든요. 어디서 굴러온 돌 주제에. 요니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를 어쩌나? 그리고 생면부지의 두 여인의 관계를 정확히 밝혀줄 유일한 연결고리는 바로 지하 700m에 갇혀있던 요니 바리우스. 야, 이 사람은 나가기 무서웠을 수도 있겠는데. 본인은 꿈에도 몰랐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는. 결국 두 사람은 요니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 바깥 상황을 다 듣게 된 요니는 고립 상태에서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우면서도 구출되는 날 빚어질 혼란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가 고안해낸 방법은 편지. 내가 나갔을 때 두 명이 모두 나를 맞아주길 바라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니 서로 친구가 됐으면 합니다. 위아더 월드인가요? 아유, 이건 정말. 이건 너무 자기 생각만 했다. 네. 네, 두 사람이 다정히 맞아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맞을 각오를 해야죠. 네. 네. 그런데 이 편지를 본 부인 살리나스는 대폭발.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한다는 터무니없는 편지 내용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수신자가 자신이 아닌 내연녀 앞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야, 요니 진짜 요니 너무한다. 이 부인 많이 아, 열받았겠네. 이건 진짜 배신감 들죠. 결국 2010년 10월 13일 감옥 같은 지하 광산에 갇힌 33명의 광부 중 요니 바리우스는 21번째로 무사히 구조됐지만요. 지상으로 나온 순간 그의 감정은 희극과 비극. 그 중간 어둠의 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아내가 아닌 애인 발렌수엘라. 결국 아내는 남편이 구조되는 날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아내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아니지. 기적 같은 생존 앞에서 들통난 이 남자의 사랑을 두고 언론에선 사랑의 줄다리기를 하는 칠레 광부, 사랑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요니 바리우스와 조광지철을 밀어낸 발렌수엘라는 여전히 알콩달콩하게 사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